잠시 멈춰서서 귀 기울여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터무니없고 심지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성공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학위 때문도 죽도록 노력해서도 그리고 운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이 진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이죠. 돈도 방향도 자존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한 파산 상태에서 매년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지구상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실천할 용기를 내는 단 한 가지를 적용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당신이 배워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요. 단 하나의 아이디어, 그저 하나의 생각만 바꿔도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요.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해서 거의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죠. 모든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딱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었고 운 때문도 아니었으며 누가 제게 기회를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위도 경험도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존감도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고 사무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우 3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닥의 냄새와 벽에 부딪히는 양동이 소리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바닥을 문지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제게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책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설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저를 변화시킨 것은 독서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책이 담고 있던 아이디어, 즉 생각의 힘과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사고방식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운이 좋거나 특권 교육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요? 사람의 진정한 전환점이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믿고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실행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면요? 저는 그것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목표를 적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저만의 청소 회사를 차렸습니다. 첫 해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건 제가 은행 계좌 관리법도 제대로 몰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니었고 경영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올바른 아이디어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아이디어들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습니까? 당신 안에 무언가가 한번 해봐 라고 속삭였지만 더 크고 비판적인 다른 목소리가 그건 불가능해 라고 응답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누군가 비웃거나 당신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묻어버린 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은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헌신의 부족입니다. 아이디어는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 믿음과 행동으로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납니다. 하지만 말라 죽게 내버려 두면 그것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결코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 즉 사업이나 책, 프로젝트 등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시작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하는 사람은 2%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이 2%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력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아이디어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빗자루를 손에 들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완전히 혼자였을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기회라면 그것을 황금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세상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아이디어를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게으릅니다. 편안함을 원하고 안정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세상에서 가장 큰 환상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당신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용기.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속하는 용기.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도 계속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디어와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을 묻고 싶습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계속 무시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밤이 되어 침묵이 찾아올 때 당신을 찾아와 지금은 안 돼 라고 밀어내는 그 아이디어는요? 어쩌면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아니면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시도해서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코 시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삶을 잃는 것입니다. 당신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워서 영감을 주지 않는 일상에 갇혀있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 여러 해를 낭비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몽상가와 실천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리지만 자신감은 행동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시작한 후에야 준비되었다고 느낄 겁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회사를 열었을 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실수는 제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동할수록 더 많은 명확성을 얻었습니다. 행동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동에 상응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돈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우주는 당신이 계속 돈이 없기를 원한다고 이해합니다. 어려워 라고 반복하면 우주는 당신이 더 많은 어려움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마음속의 지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신적 프로그래밍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습니다. 제 은행 잔고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저는 이미 번성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번성하는 사람이다. 돈은 내게로 쉽게 흘러들어온다. 그리고 겨우 먹을 것이 있을까 말까 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우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새로운 기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새로운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의식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번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그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들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문제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돈을 확장을 위한 도구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를 보든지 학위와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이끌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불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창출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당신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돈이 당신에게 오는 방식도 변합니다. 기회는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그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당신이 무엇을 인지할지 정의하는 필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족함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눈앞에 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일이 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렌즈를 닦아내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높이면 우주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정확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된 것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먼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결과를 통해 저의 지능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저의 능력으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성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제한적인 믿음들이 이 힘을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기회들이 만개하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똑똑한데도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은 부족하지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차이는 내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번성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워지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풍요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돈을 자유롭게 흐르는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희생을 통해 벌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까? 돈과의 관계는 삶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돈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하면 자신감 있게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지만 오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당신의 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외부 세계는 당신이 내면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의 단순한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바꾸면 세상도 당신과 함께 변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중요한 건 지능이 아니었단 걸요. 언제나 자각의 문제였죠.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파괴적인 감옥 중 하나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라는 감옥이었죠.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을 보냈죠.
아무리 애써도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런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같았어요. 힘껏 달리고 땀을 흘렸지만 제자리에 머물 뿐이었죠. 울고 싶을 때 웃었고 동의하지 않을 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면 깊숙이 저 자신을 배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안에서부터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크고 북적이는 강당 맨 뒤에 앉아 무대 위의 한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빌 고브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강렬한 존재감으로 말해서 마치 주변의 공기마저도 그가 지배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몰입했죠. 저는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면, 저런 자신감만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마비시키는 듯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진정한 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죠. 이런 생각들에 잠겨 허우적거릴 때 빌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저 자신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총합이었어요. 가족이 원하는 것, 사회가 승인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를 기대한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의 총합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갇혀서요. 그들은 꿈과 재능,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판단받는 것이 두려워 그것들을 7개의 자물쇠 뒤에 가둬둡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비웃을까봐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누군가 너에게는 너무 과분해라고 말해서 놓쳐버린 기회는 또 몇 번이나 되나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저 받아들여지기 위해 비좁은 공간에 숨막히는 관계에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에 자신을 맞춰 주려온 적은 또 몇 번이나 될까요?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승인을 추구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선생님의 칭찬, 친구의 미소, 상사의 인정. 이 모든 것이 연료가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구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진정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잠시 동안의 편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당신 자신의 삶이 아닌 것을 사는 것은 느린 죽음과 같기 때문이죠. 몇 년 동안 저는 이 감옥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고 실수하고 싶지 않았으며 판단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려 애쓰다가 결국 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죠. 어느 날 밤 완전히 지쳐 집으로 돌아온 것이 기억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저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치고 공허한 얼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을 보았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로 두자. 그 결정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당신이 자기 자신이 되기로 결심하면 세상은 반응합니다. 한때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만하다고 몽상가라고 현실 감각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친구들은 떠나갔고 가족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으며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비난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네라고 말하기를 기대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 말이죠. 세상이 당신에게 무릎 꿇기를 원할 때 일어서는 용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당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용기, 당신이 아닌 척하지 않는 용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옵니다. 바로 자기 이해에서요.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귀 기울이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덜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니까요. 저는 안에서부터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반항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저 저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되었죠.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려도 제가 정말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삶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진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치 우주가 제가 저 자신과 정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깊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소속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말이죠. 수많은 재능을 침묵 속에서 죽게 만들고 뛰어난 사람들을 작은 삶 속에 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저는 거절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진정성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 떠나갈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거절은 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해방이다. 또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결코 진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기준은 변하고 의견은 바뀌며 당신의 노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일 때 세상은 스스로 조정됩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떠나죠.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 무대에 올라 연설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두려웠어요.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제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갔죠. 그리고 말을 시작하는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그저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의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당신의 본질로부터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자신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유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가볍게,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더 기쁨으로 살기 시작하죠. 내면의 평화를 가질 때 외부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그 평화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몇 군데의 영역에서 아직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면서 당신 내면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신의 부부는 또 몇 군데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진정성의 대가는 높지만 그것 없이 사는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마침내 제가 저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진실할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당신이 느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자유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의 세상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심은 저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의심은 저에게서 기회를 앗아갔고 성장을 막았으며 저의 자신감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문제라고 믿었지만 두려움은 단지 의심의 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마음을 지배할 때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은 교활합니다. 소리 지르며 오지 않아요. 속삭이듯 다가오죠. 만약 잘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충분히 괜찮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말이에요. 그 목소리가 몇 년 동안 저를 사로잡았고 아마 지금 당신도 사로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나 불안해서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는 것조차 피했던 시기가 기억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강연을 들었지만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판단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깊은 패턴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죠. 의심은 제가 취약함을 보이면 사람들이 저를 약하다고 볼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 의심을 숨기는 것이 저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얼 나이팅게일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삶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한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정확히 묘사했기 때문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행운, 더 많은 지능 같은 것들이요. 저는 모두 앞에서 저 자신을 낮추었고 깨닫지도 못한 채 의심을 마치 진실인 양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심은 설득력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신중함으로 옷을 입고 논리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식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죠. 시도하기도 전에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행동하기로 결심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청소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경험도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저를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모든 실수가 의심의 한 조각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심을 파괴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성하는 사람들과 평범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번성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기다리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이죠. 의심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함께 사라집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비록 떨릴지라도, 비록 보장이 없을지라도 우주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용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허락은 바로 당신 자신의 허락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난 몇 달 동안 의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미루었던 그 아이디어, 피하려고만 했던 그 중요한 대화, 아직 때가 아니야 라며 붙잡아 두었던 그 꿈, 얼마나 많이 두려움을 그럴듯한 변명으로 합리화해 왔나요? 아직 시간이 없어. 좀 더 준비해야 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들은 모두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의심은 도둑과 같습니다. 돈이나 기회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활력을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때 당신은 분열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고 다른 부분은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한 부분은 꿈을 꾸고 다른 부분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갈등은 당신 안의 모든 창조적인 힘을 고갈시킵니다. 마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쳐버리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던 어느 날 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지쳐 있었고 빚도 있었으며 의심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기반하여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은 의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둘 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믿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공을 믿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쏟는 에너지는 똑같지만 결과만 달라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할 때마다 의심은 그 힘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거대해 보이지만 행동의 빛 속에서는 사라집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루어 왔던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대화든 결정이든 아이디어든. 그리고 앞으로 7일 안에 행동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과 함께 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 날에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저항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강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이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약해지면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당신은 의심이 결코 진짜 힘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그 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꾸면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당신의 태도가 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의심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똑똑한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방법을 모른 채 행동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불가능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세상은 가장 잘 준비된 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제가 의심할 때마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할 때마다 삶은 저에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의심은 마비시키지만 행동은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정체의 목소리이고 행동은 진화의 외침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옥한 밭과 같지만 행동을 심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의심을 반복하면 그것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심으면 두려움은 질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 두려움이 끄려 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일 때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행동하기 전에 사라지지 않고 행동한 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뒤돌아보며 당신을 붙잡았던 것이 의심이 아니라 보증이 필요하다는 환상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삶은 확실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지평선을 가려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발 디딜 땅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의심은 마비시키는 힘이지만 행동은 해방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자신감은 행동보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비록 떨리고 결과를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당신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당신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용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우주는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계속하십시오.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당신을 더 깊이 이끌어 당신의 지혜 진화에 또 다른 한 걸음을 오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보다 1% 더 나은 당신이 되도록 말이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